안녕하세요. 노후 걱정 없이 살아갑시다.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질문을 해봤을 겁니다. 나는 과연 80세까지 살 수 있을까? 하지만 이제 80세는 더 이상 먼 미래가 아닙니다. 오히려 100세 시대라는 말이 익숙해졌죠. 이 말을 들으면 오히려 막막해지는 기분이 드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젊었을 때 누리던 자유와 여유는 점점 사라지고 길어진 노후라는 새로운 도전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80세 중반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시점 이후부터 삶이 급격히 변한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점차 약해지고 일상적인 행동조차 어려워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작은 물건을 드는 일조차 힘들어지고 손가락 힘이 약해져 리모컨을 조작하는 것도 버거울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마치 예고 없이 찾아오는 거센 파도처럼 느껴지곤 합니다. 많은 분이 이 시점에 후회를 합니다. 그러나 80세가 되어 뒤늦게 건강을 돌보기 시작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이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자연의 흐름입니다. 누구나 마지막까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고 싶어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독립적으로 살아가기란 쉽지 않은 일이 됩니다. 특히 80대는 70대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입니다. 오늘은 건강하더라도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연령대이기 때문입니다. 건강관리는 60대나 70대에 들어서도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시기를 놓친다면 노후는 정말 예상 밖의 어려움으로 가득 찰 수 있습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진정한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준비는 무엇일까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지금부터라도 실천해야 할 핵심적인 요인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남과 나를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비교는 자신을 불행으로 이끄는 가장 빠른 길일 수 있습니다. 특히 퇴직을 앞둔 50대나 60대에 접어들면서 남들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는 유독 비교하는 문화가 강해서 자신도 모르게 이웃이나 친척들과 자신의 처지를 견주어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좋은 차나 큰 집을 보면서 자신의 상황과 비교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모임이나 친구 만남도 꺼리게 되고 결국 고립감만 깊어지게 됩니다. 다들 큰 평수의 아파트를 샀는데 난 지금까지 뭐 했나? 누구는 매달 수백만 원의 연금이 나온다는데 왜 나는 그런 준비를 못했을까? 이런 생각들은 자신을 무능력하다고 느끼게 만들고 사회 시스템에 대한 원망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더 위험한 것은 이런 상황을 만회하려고 무리한 투자나 새로운 사업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수명이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50대 이후는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시기입니다. 마치 계절로 치면 봄에 씨앗을 뿌리고 키우는 시기가 아니라 가을에 그동안의 결실을 거두어들이는 때와 같습니다. 물론 50대에도 새로운 도전과 변화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젊었을 때처럼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 그리고 체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이 시기에는 돈이든 체력이든 가정이든 지킬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도전의 폭을 조절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현재 자신의 모습에 감사하는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수백억 재벌들도 세계의 조단위 부자들 앞에서는 초라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비교는 끝이 없는 불행의 시작점일 뿐입니다. 오히려 이 시기에는 자신만의 속도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남들보다 늦게 가더라도 자신의 페이스대로 움직이면서 삶의 여유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젊었을 때는 경쟁이 삶의 원동력이 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나만의 행복을 찾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과제가 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현재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만족과 기쁨을 발견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행복한 노후를 위해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바로 절제된 소비와 꾸준한 저축 습관입니다. 은퇴 후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저축을 늘리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나가야 합니다. 젊어서 노후 준비를 하지 않으면 힘든 노년을 보내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는 정기적인 수입이 있었지만 은퇴 후에는 그런 수입이 끊기게 됩니다. 하지만 지출은 오히려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결혼 비용이나 나이가 들수록
증가하는 의료비 같은 큰 지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퇴직 후 소득이 없어지면 그동안 모아둔 자산이나 예금으로 생활비를 충당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면 집을 담보로 주택연금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자녀에게 집이라도 물려주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주택연금 가입을 망설인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재산을 모두 써버리고 빈털터리로 죽는다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살아있는 동안 적절하게 자산을 활용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몇 살까지 살지도 모르는데 재산을 다 써버리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재산을 낭비하자는 것이 아니라 현명하게 활용하자는 의미입니다. 내가 가진 범위 내에서 남과 비교하지 않고 검소하게 생활한다면 대부분의 경우 생을 마감할 때까지 충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노후 준비는 평생 현역으로 사는 것이라는 말도 있듯이 가능하다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퇴직 후에도 일자리를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수입이 많지 않더라도 일하는 즐거움과 활력을 얻을 수 있고 사회적 고립감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소일거리라도 갖는다는 것은 노후에도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보람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를 넘어서 노년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러한 재정적 준비와 함께 중요한 것이 바로 소비 패턴의 조정입니다. 젊었을 때의 소비 습관을 그대로 유지하려 하면 노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은퇴 전부터 조금씩 소비 습관을 바꾸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나가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는 갑작스러운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를 줄이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준비 과정이 될 것입니다. 행복한 노후를 위한 세 번째 핵심 요인은 자녀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재산이 있는 부모가 손을 벌리는 자녀를 만나면 맞아 죽고 찔끔찔끔 달라는 자녀 때문에 시달려 죽고 다 퍼주다가 굶어 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씁쓸한 농담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어야 한다는 과도한 집착이 오히려 부모와 자녀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 수 있다는 현실을 반영합니다. 당연히 여겨졌던 부모의 재산은 자식에게 물려준다는 생각을 과감히 버려야 할 때입니다. 뉴스를 보면 자식에게 전 재산을 물려준 뒤 집에서 쫓겨나거나 버림받는 노인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종종 접하게 됩니다. 이제는 늙었으니 자식에게 물려주자는 생각으로 재산을 넘기는 순간 자식을 잃고 자신의 살도 잃어버리는 비극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치 감을 한 알씩 빼먹듯이 조금씩 재산이 줄어들다 보면 노년의 삶이 비참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불상사를 피하려면 일찍부터 자녀들에게 물려줄 재산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재산에 대해 기대를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혼도 시켜주고 집도 마련해주고 결혼 후에도 계속해서 지원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는 오히려 자녀의 독립성을 해치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를 계속해서 품 안에 두다가 나중에 돈이 떨어지고 건강이 나빠졌을 때 자식이 부모 부양을 부담스러워한다면 부모에게 남는 것은 깊은 배신감뿐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사랑스러워 모든 것을 해주었지만 결국에는 돈도 잃고 건강도 잃고 자식과의 관계마저 멀어져 모든 것을 잃게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 시기를 명확히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대학 졸업까지만 또는 결혼할 때까지만 지원하겠다고 미리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보유한 자산을 연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매월 일정액이 나오는 연금이 있다면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자립적인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되더라도 한 번에 큰 돈을 주어 부모가 빈곤해지는 것보다는 매달 나오는 연금에서 조금씩 보태주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지속 가능한 관계를 만드는 현명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행복한 노후의 네 번째 핵심 요인은 혼자서도 잘 지내는 법을 아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친구가 꼭 필요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오랜 친구가 부담스러워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불편한 사람들과 굳이 교류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생의 진리 중 하나는 모든 사람이 근본적으로 외로운 존재라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 무리하게 관계를 맺으려 하지만 이는 오히려 더 큰 고독감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60세가 넘어 인간관계가 줄어든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자연스럽게 좋은 사람들만 곁에 남게 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살면서 뼈저리게 깨닫게 되는 것 중 하나는 외롭다고 해서 아무나 가까이 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항상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런 얕은 관계들 속에서 마음은 여전히 공허하며 오히려 그 속에서 더 큰 고독을 느끼게 됩니다. 이 고독을 채우기 위해 또 다른 관계를 찾아 헤매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홀로 있는 시간이 주는 고요함 속에서 자신을 되돌아보고 천천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다 보면 그 고독의 무게는 점차 가벼워지고 현재의 모습에 대한 만족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자신만의 사고방식이 형성되고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방식을 발견하게 됩니다. 혼자를 즐길 줄 아는 사람들은 배우자를 잃어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들은 단골 식당이나 카페의 주인, 복지관 선생님, 운동 모임의 회원들과 같은 다양한 사람들과 느슨하면서도 의미 있는 관계를 맺어갑니다. 깊은 속마음을 나누지 않더라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이러한 관계들이 오히려 더 성숙한 삶의 모습을 만들어주고 든든한 사회적 안전망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오늘 만날 사람과 오늘 할 일입니다. 반려동물과 산책을 하며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등교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처럼 작은 일상의 즐거움을 발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회와의 작은 접점만 유지해도 그것으로 충분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5번째 핵심 요인은 체력을 기르고 건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오래 살기를 원하지만 과연 오래 사는 것이 곧 행복일까요? 이와 관련해 두 노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김 씨는 100세까지 살았지만 75세에 찾아온 질병으로 인해 25년을 병원과 집만 오가며 침대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반면 박 씨는 87세를 살았지만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텃밭을 가꾸고 부인, 친구들과 단풍 구경을 다니는 등 활기찬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과연 누구의 삶이 더 행복하고 이상적인 노후였을까요? 마지막 10년을 병상에서 보내야 한다면 장수는 축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건강하게 사느냐입니다. 건강관리는 생활의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영양 섭취, 예방적 건강관리를 통해 활력 있는 노후를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나이가 들수록 무조건 쌀을 빼야 한다는 잘못된 고정관념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60세는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중장년기에는 체중 조절과 대사증후군 예방이 중요했다면 60세 이후에는 노화로 인한 근육량 감소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식욕이 줄어들면서 영양 부족에 시달리게 됩니다. 살이 빠져서 좋다고 생각하다가는 70대, 80대에 이르러 근감소증으로 인한 전신 기능 저하를 겪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고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90대가 되어서도 스스로 걸어다니고 원하는 곳에 가고 맛있는 음식을 즐기려면 60세부터 달라진 접근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체중을 감량하는 것이 아니라 근육을 유지하고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근육이 충분한지 간단히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양손의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으로 동그라미를 만들어 종아리의 가장 두꺼운 부분을 감싸보세요. 손가락이 닿지 않을 정도로 종아리가 굵다면 근육이 충분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손가락이 맞닿거나 겹쳐진다면 근육이 부족할 수 있으니 노쇠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특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60세 이후에는 튼튼한 다리 근육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꾸준한 하체 운동과 충분한 단백질 섭취는 건강한 노년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운동을 시작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신의 연령과 건강 상태에 맞는 적절한 운동을 찾아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간 숨이 찰 정도의 중간 강도가 가장 이상적이며
출퇴근할 때 한 정거장 일찍 내려서 걷거나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는 것처럼 일상 속 작은 움직임부터 시작해 보세요. 많은 분들이 은퇴하고 나면 그때부터 운동을 열심히 해야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큰 착각입니다. 지금 당장, 오늘부터 운동을 시작해서 남은 인생을 살아갈 근력과 체력을 미리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은퇴 후에도 지속적으로 운동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체력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6번째 핵심 요인은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 습관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척추를 휘게 만들고 무릎을 비틀고 허리를 구부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열심히 걷거나 달리기를 하는 사람도 자세가 바르지 않다면 오히려 무릎과 허리에 무리가 가고 관절의 가동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자세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습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올바른 자세란 옆에서 보았을 때 허리뼈와 목뼈가 자연스러운 S자 곡선을 그리는 것입니다. 전신 거울 앞에 서서 정면과 측면에서 자신의 자세를 꼼꼼히 관찰해 보세요. 벽에 등을 대고 서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발 뒤꿈치를 벽에 붙이고 똑바로 섰을 때 등과 머리 뒷부분이 벽에 닿지 않는다면 자세가 앞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신호입니다. 자세가 나빠지는 주된 원인 중 하나는 근력 저하입니다. 또한 항상 같은 쪽 어깨에 가방을 메거나 습관적으로 같은 방향으로 다리를 꼬고 앉는 등 한쪽으로 치우친 자세가 습관이 되면서 전체적인 균형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틈틈이 자신의 자세를 의식적으로 바로잡고 잘못된 습관을 교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좋은 자세는 외모를 한결 젊어 보이게 만들고 생기 있게 보이게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멋진 매력을 유지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적절한 체중과 꼿꼿한 자세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바른 자세가 마음가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가슴을 펴고 배에 힘을 살짝 주어 긴장감을 유지하면 자연스럽게 자신감과 의욕이 생기게 됩니다. 7번째이자 마지막 핵심 요인은 인생의 8할은 잊어버려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과의 80%는 노력의 20%에서 비롯된다는 파레토의 법칙을 들어보셨나요? 20대 80 법칙이라고도 불리는 이 원칙은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마치 전체 개미의 20%가 전체 일의 80%를 책임진다는 이야기처럼 말입니다. 개미들을 자세히 관찰해보면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든 개미가 똑같이 열심히 일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부지런히 일하는 개미는 소수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개미는 그다지 바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열심히 일하던 개미가 지쳐 쓰러지면 그제서야 다른 개미들이 나서서 일을 시작합니다. 인생도 이와 비슷합니다. 나를 진정으로 나답게 만드는 본질적인 요소는 전체의 20%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 소중한 20%만 잘 지켜낸다면 나머지 80%는 잊어버려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런 경험을 해보지 않았나요? 화려한 레스토랑에서의 식사, 고급스러운 외제차, 남부럽지 않은 큰 집. 이런 것들이 실제로 얼마나 중요했던가요? 이러한 것들은 사실 잊어도 좋은 80% 속에 들어 있습니다. 반면에 가족과 함께하는 소박한 식사 시간, 내 두 발로 걸어갈 수 있는 체력,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책을 읽을 수 있는 조용한 공간. 이런 것들이야말로 진정 소중한 20%에 해당합니다. 이것들만 있다면 나머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20대 80 법칙을 우리의 일상과 인생에 적용해보면 삶은 훨씬 단순해지고 편안해집니다. 60대 이후의 시간은 정말로 중요한 것들에 집중하는 시기가 되어야 합니다. 흔히 노년기를 쇠퇴하는 시기로 여기지만 사실 이 시기야말로 자녀들도 독립하고 사회적 책임에서도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황금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경험은 세상의 정답에 얽매이지 않고 나만의 해답을 찾을 수 있는 여유를 선사합니다. 이 시기를 진정으로 풍요롭게 보내기 위해서는 긴장을 내려놓고 작은 실수쯤은 웃어넘길 수 있는 너그러움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그런 모습을 보며 다른 사람도 함께 웃을 수 있다면 금상첨화일 것입니다. 이제는 행복한 노후를 위한 보다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매일 실천할 수 있는 7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쾌한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시간 동안 행복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면이 필수적입니다. 하루 7-8시간의 숙면을 취하고 필요하다면 낮잠도 적절히 활용하세요. 두 번째는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삶에 지쳐서 또는 익숙하지 않아서 쉽게 표현하지 못했던 마음을 이제는 꺼내보세요.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그리고 주변 지인들에게 가벼운 인사처럼 사랑을 표현하세요. 사랑은 표현할수록 더욱 커지는 법입니다.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하는 누군가가 곁에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큰 행복입니다. 세 번째는 작은 목표 세우기입니다. 아주 작은 목표라도 세워두면 그것을 달성해가는 과정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루 30분 걷기, 일주일에 한 번 외식하기, 한 달에 한 번 문화생활하기 등 일상에서 실천 가능한 작은 목표들을 하나씩 이루어가며 즐거움을 찾아보세요. 네 번째는 무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과도한 부담은 피하고 자신의 페이스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군가 너무 많은 일을 요구한다면 부드럽게 웃으며 이제는 내가 모두 감당하기에는 좀 벅찬 것 같다고 말씀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다섯 번째는 자신에게 선물하기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스스로에게 보상하는 법을 배우세요. 좋아하는 디저트를 사 먹거나 평소 눈여겨보던 물건을 구입하는 등 작은 선물로도 큰 만족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도 선물을 나누어 보세요. 넉넉한 마음으로 주는 선물은 결국 더 큰 기쁨으로 돌아옵니다. 여섯 번째는 공감하되 휘말리지 않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걱정과 슬픔에 귀 기울이고 공감하되 자신이 그들의 감정에 지나치게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따뜻한 관심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곱 번째는 놀이하는 마음 잃지 않기입니다. 어른이 되면서 우리는 놀이의 즐거움을 잊고 살아갑니다. 특히 배우자나 친구들과 함께하는 놀이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웃음을 되찾게 해주는 좋은 방법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즐거움을 찾는 마음은 잃지 마세요. 세상이 힘들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사랑을 거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받는 따뜻한 마음은 우리에게 큰 희망이 되고 그 희망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결국 사랑입니다. 특히 어려움에 처한 사람일수록 더 큰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람마다 좋아하는 성격이나 유형은 다르지만 대부분이 공통적으로 바라는 사람은 마음이 넓고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이런 사람을 만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넓어 보이던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 평범한 사람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다릅니다. 이들은 평범한 사람을 특별하게 만들 수 있고 일그러진 관계도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사랑을 베풀 줄 안다면 어디서든 환영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받기보다는 사랑을 주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인생의 주인공입니다. 시간은 강물처럼 끊임없이 흐르고 우리는 매일 조금씩 인생의 종착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하루하루를 진정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시선에 얽매여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지, 그 과정에서 소중한 가족과 친구들을 잃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내게 주어진 것들에 감사하고 현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행복의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인생이란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시간과 공간, 그리고 함께할 사람은 다른 곳이 아닌 바로 지금 우리 앞에 있습니다. 어제 세상을 떠난 사람들도 오늘 하루만 더 살고 싶어 했을 그 소중한 시간 속에서 우리는 지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기쁨이고 누군가를 만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어 지나간 세월을 돌아보면서 비록 그 시절이 힘들었더라도 모두 행복했다고 회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누구에게나 삶 속에서 반짝이는 순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그런 소중한 추억들로 채워져 있는 것 같습니다. 역설적으로 고난을 겪어본 사람만이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함께하는 사람들과 나누는 대화와 웃음이 바로 인생의 참된 즐거움입니다. 작은 대화 한마디, 따뜻한 눈빛 교환, 서로를 위한 작은 배려, 이런 것들이 모여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건강과 경제적인 걱정으로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걱정해야 할 것은 관계의 빈곤일지도 모릅니다. 관계가 끊어지고 고립되는 순간 아무리 건강하고 돈이 많아도 행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건강과 운동, 식사와 휴식, 사람들과의 만남과 혼자만의 시간, 지출과 절약, 이 모든 것들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는 마치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습니다. 한쪽으로 너무 기울지 않고 중심을 잡아가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자신만의 속도를 찾는 것입니다. 남들이 빠르게 간다고 해서 무작정 따라가려 하거나 남들이 천천히 간다고 해서 자신의 걸음을 늦출 필요는 없습니다. 각자에게 맞는 적절한 속도가 있습니다. 그 속도를 찾고 유지하는 것이 행복한 노후의 비결입니다. 이제는 완벽함을 추구하기보다는 충분함을 느끼는 법을 배워야 할 때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야만 행복할 수 있다는 생각은 오히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주어진 것들로 충분하다고 여길 때 비로소 진정한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 조금씩 나이 들어가는 것이 두렵거나 불안하기보다는 새로운 날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 깊은 숨을 쉴 수 있는 것, 하늘의 별을 볼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특별한 선물입니다.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는 마음가짐도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떨까요? 삶을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남을 원망하지 말고, 부모로서 자식이 잘 되길 바라되 자식에게 너무 기대하지 말고, 지난 날을 후회하지 말고, 내 운명이라 받아들이며 살자. 그리고 언젠가 세상을 떠날 때는 부와 권력, 명예도 모두 내려놓고 빈손으로 홀가분하게, 미련 없이 미소 지으며 떠나게 해달라고 소망하자. 재물이 많아도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추구하다 보면 오히려 재물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많은 재물을 가졌더라도 만족하지 못하면 마음은 여전히 가난한 것이고, 반대로 물질적으로는 풍요롭지 않더라도 현재 가진 것에 만족하며 분수에 맞게 살면 마음은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잘 산 인생과 못 산 인생, 가난한 사람과 부자의 구분은 결국 마음먹기에 달려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영겁의 세월 속에서 인간의 삶은 흐르는 물과 같고 하늘을 떠가는 구름과도 같습니다.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었지만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순서도 없고 언제가 될지 모릅니다. 몇 분 후조차 알 수 없는 것이 인생이라고 합니다. 지난 날은 다시 돌아올 수 없고 미래는 불확실하니 과거에 미련을 두거나 미래를 지나치게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현재에 주어진 시간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며 보람되고 즐겁게 행복하게 보내는 것이 현명합니다. 나이가 들어 얼굴에 주름이 늘어나고 몸이 늙어가는 것을 서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연륜 있는 사람으로서 따뜻하고 지혜로운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친구가 먼저 연락하지 않는다고 서운해하지 말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 관계를 이어가 보세요. 함께 산책도 하고 차 한 잔의 여유도 나누며 서로의 기쁨과 슬픔을 나눌 수 있는 친구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노후가 외롭지 않고 즐겁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노년에 진정한 친구가 2명만 있어도 인생을 잘 살았다는 말의 의미를 이제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진정한 친구가 되기 위한 조건은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가까이 살아서 언제든 부르면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취미가 비슷하고 건강해서 함께 활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생활 수준이 비슷해서 부담 없이 여행도 하고 식사도 함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조건들을 모두 충족하는 친구를 만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건들을 너무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만 있다면 조건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거리입니다. 아무리 물리적으로 가까이 살더라도 마음이 멀다면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없고 반대로 멀리 살더라도 마음이 통하면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현대에는 전화나 메시지로도 충분히 마음을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 들수록 세상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져야 합니다.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살다가 언젠가 운명이 닿아 떠날 때는 큰 고통 없이 미소 지으며 떠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잘 산 사람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노년의 모습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품위 있는 삶이 중요해집니다. 품위는 단순히 겉모습이나 물질적인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면의 성숙함, 타인을 대하는 태도, 일상의 작은 습관들이 모여 진정한 품위를 만들어냅니다. 젊었을 때는 성공과 성취를 위해 달렸다면 이제는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깊이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 인생의 황금빛 시간을 아름답게 채워나가기 위해서는 매 순간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부터 하루 세 끼 식사를 할 수 있는 것, 걸을 수 있는 것, 주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까지. 이 모든 것들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감사한 마음가짐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결코 불행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행복은 거창한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기쁨들이 모여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노후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주변을 정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물건들을 정리하고 복잡한 인간관계도 단순화하며 마음속의 짐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인 정리정돈을 넘어서는 삶의 태도와 관련된 것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평생 모아온 물건들을 버리지 못하고 집에 쌓아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언젠가 쓸 일이 있을 거야라는 생각으로 불필요한 물건들을 보관하지만 이는 오히려 삶을 복잡하게 만들 뿐입니다. 필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과감히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건을 정리하면 마음도 함께 정리됩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 애쓰기보다는 진정으로 나에게 의미 있는 관계에 집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억지로 만나야 하는 모임이나 부담스러운 약속은 줄이고 정말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세요. 마음의 정리도 필요합니다. 오래된 미움이나 서운함, 후회와 미련 같은 감정들을 계속 간직하고 있으면 그것이 우리 삶의 무게가 됩니다. 이제는 그런 감정들을 내려놓고 가볍게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용서할 것은 용서하고 잊을 것은 잊으면서 마음을 비워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특히 자녀들에 대한 걱정과 근심도 적절히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녀들은 이제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모로서 걱정하는 마음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들의 인생에 지나치게 개입하거나 간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을 믿고 그들의 선택을 존중해주는 것이 서로를 위한 최선의 방법일 것입니다. 이렇게 물리적, 관계적, 정신적 정리가 이루어지면 삶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불필요한 것들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행복감도 커지게 됩니다. 적은 것이 때로는 많은 것보다 낫다는 진리를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정리는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과정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자신의 삶을 점검하고 불필요한 것들을 정리해 나가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마치 정원을 가꾸는 것과 같아서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일입니다. 제2의 인생이라고도 불리는 노년기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도전도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모든 것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야말로 젊었을 때 하지 못했던 것들을 시도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에 새로운 취미를 발견하고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곤 합니다.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거나 악기를 배우거나 글쓰기를 시작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발전시켜 나갑니다. 이런 활동들은 단순한 시간 보내기가 아니라 삶에 새로운 의미와 즐거움을 더해주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봉사활동도 노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좋은 방법입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은 큰 보람을 줍니다. 지역 도서관에서 책을 읽어주거나 복지관에서 재능 기부를 하거나 환경보호 활동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평생교육의 중요성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배움에는 끝이 없고 나이 제한도 없습니다.
요즘은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법부터 외국어, 컴퓨터, 역사, 문화까지 관심 있는 분야를 공부하면서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기술을 배우는 것은 현대 사회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스마트폰과 컴퓨터는 이제 일상생활의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기들을 능숙하게 다루지 못하면 불편함을 넘어 사회적 고립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차근차근 배워나가면 충분히 익힐 수 있습니다. 여행도 노년의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좋은 방법입니다. 꼭 먼 곳으로 가는 큰 여행이 아니더라도 가까운 곳으로의 당일치기 여행이나 산책만으로도 새로운 활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같은 장소라도 계절마다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자주 가는 곳이라도 매번 새로운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하는 과정에서 뇌가 활성화되고 우울증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사회적 관계도 넓어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해지는 것이 바로 루틴입니다. 규칙적인 생활 습관은 건강한 노후를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특히 아침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하루 전체의 컨디션을 좌우하게 됩니다.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서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을 깨우고 영양가 있는 아침 식사를 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낮 시간에는 적절한 활동과 휴식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전에는 산책이나 운동 같은 신체 활동을 하고 점심 식사 후에는 가벼운 낮잠을 자거나 독서를 하는 등 조용한 활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낮잠은 15-30분 정도로 적정 시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 너무 오래 자면 오히려 밤잠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녁 시간대에는 가능한 한 자극적인 활동을 피하고 차분하게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TV나 스마트폰은 잠들기 1시간 전에는 끄고 대신 조용한 음악을 듣거나 가벼운 산책을 하는 것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취침 시간도 일정하게 유지하여 생체 리듬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식사 습관도 매우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 기능이 약해지므로 소량씩 자주 먹는 것이 좋습니다. 매 끼니를 제 시간에 먹고 야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단백질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고 수분 보충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목마름을 덜 느끼게 되므로 의식적으로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약 복용도 정확한 시간에 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약을 복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약통을 요일별로 구분해 놓거나 알람을 설정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정기적인 건강검진도 반드시 받아야 하며 작은 증상이라도 있으면 조기에 병원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정돈의 습관도 매우 중요합니다. 물건을 사용한 후에는 바로 제자리에 두고 집안을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화장실이나 계단 등 사고의 위험이 있는 곳은 항상 정돈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리정돈은 단순히 청결의 문제를 넘어서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규칙적인 생활은 처음에는 다소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안정감을 주고 건강한 노후 생활의 기반이 됩니다. 특히 치매 예방을 위해서도 규칙적인 생활은 매우 중요합니다. 노년기의 삶에서 가장 힘든 것 중 하나는 상실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배우자나 친구들과의 이별, 건강의 약화, 사회적 역할의 축소 등 다양한 형태의 상실감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상실감을 어떻게 극복하고 받아들이느냐가 행복한 노후의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특히 배우자와의 사별은 노년기에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상실 경험입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동반자를 잃는다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삶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혼자가 된 후에도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구들과의 이별도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주변 지인들의 부고 소식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깊은 상실감과 함께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것을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남은 시간을 더욱 의미 있게 보내야겠다는 동기부여로 삼을 수 있습니다. 건강의 약화도 큰 상실감을 줍니다. 젊었을 때처럼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하고 싶은 일들을 마음껏 하지 못하는 상황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자연스러운 노화의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현재 할 수 있는 것들에 감사하며 집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은퇴로 인한 사회적 역할의 상실도 큰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지위나 역할이 주는 정체성을 잃고 나면 공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새로운 역할과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가령 손주들의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또는 지역사회의 봉사자로서 새로운 역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실의 경험들을 이겨내는 데는 수용과 적응이 핵심입니다. 변화를 거부하거나 과거에 집착하기보다는 현재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 변화하고 사라진다는 것은 인생의 자연스러운 섭리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더불어 이러한 상실의 경험을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말고 주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합니다. 가족, 친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극복해 나가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는 관계의 질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배우자와의 관계는 노년기 삶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 살아왔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좋은 관계가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은퇴 후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새로운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경청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그의 감정과 생각을 이해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젊었을 때는 바쁜 일상 때문에 서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나누며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또한 감사의 표현을 자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랜 세월 함께하다 보면 서로의 존재를 당연하게 여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작은 것에도 감사를 표현하고 서로의 노력을 인정해주는 것이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듭니다. 밥 잘 차려줘서 고마워. 내 건강을 걱정해줘서 고마워 같은 작은 말 한마디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함께하는 활동을 늘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산책이나 운동을 같이 하고 공통의 취미를 만들어 보세요. 텃밭을 가꾸거나 요리를 배우거나 여행을 다니는 등 둘이서 할 수 있는 즐거운 활동들을 찾아보세요. 이런 공유 활동들은 새로운 대화 주제를 만들어주고 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서로의 개인 시간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함께 있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각자만의 시간과 공간도 필요합니다. 취미 활동이나 친구 만남 등 개인적인 활동을 할 때는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해주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적절한 거리두기는 오히려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과거의 잘못이나 실수를 들추어내며 서로를 비난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지난날의 아쉬움이나 후회는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들을 내려놓고 현재에 집중하며 남은 시간을 어떻게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기의 순간에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건강의 문제나 경제적 어려움 등 노년기에는 다양한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서로를 탓하거나 원망하기보다는 함께 해결책을 찾고 서로를 격려하며 이겨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복한 노후를 위한 재정 관리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노년기의 재정 관리는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것을 넘어서 어떻게 하면 가진 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먼저 은퇴 후의 생활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거비, 의료비, 식비, 여가활동비 등 필수적인 지출 항목들을 세세하게 분류하고 매월 얼마나 지출되는지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한 비상금도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특히 의료비는 나이가 들수록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연금은 노후 생활의 중요한 경제적 기반이 됩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다양한 연금 수입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 수령 시기를 적절히 조절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은 수령 시기를 늦출수록 매월 받는 금액이 늘어나므로 건강하고 다른 소득이 있다면 수령 시기를 늦추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주택은 대부분의 노인들에게 가장 큰 자산입니다.
이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주택연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매달 일정액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개인의 상황과 선호도에 따라 신중히 결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저축과 투자에 있어서는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노년기에는 위험한 투자나 투기는 절대 피해야 합니다. 원금이 보장되는 안전한 금융상품을 중심으로 자산을 운용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특히 사기나 불법 다단계 등에 주의해야 하며 자녀나 지인의 사업자금 요청에도 신중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또한 소비 습관을 새롭게 정립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무분별한 소비는 줄이되 건강과 행복을 위한 의미 있는 소비는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검진이나 운동, 취미활동 등에 대한 지출은 오히려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의료비 지출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 현명한 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행복한 노후를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은 강물처럼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고 우리는 매일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처해 나가느냐입니다. 나이 들어감을 두려워하거나 거부할 것이 아니라 인생의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일 것입니다.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노후는 더 이상 인생의 황혼기가 아닌 제2의 전성기가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위한 준비는 결코 이르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 영상이 시청자 여러분들의 행복한 노후 준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정보와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업로드될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